예, 시사영어 브리핑 들어와 보죠. 네, 여기 보시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중점 사업들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들 여러 개 보이고 액수 상태로 보면 이제 제일 큰 데가 바로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유성배만 530억 540만짜리 저 지역이 제일 크고요. 반도체가 제일 크죠. 이 두 군데가 이제 사이즈가 제일 큰데 이제 이 마더 팩토리가 되는 곳인데 이 마더 팩토리는 기본적으로 R&D부터 모든 것들 국내 생산기 이제 핵심 지역을 만드는 거 마치 이제 실리콘밸리처럼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야기하게 되죠. 이 삼성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60조 원 투자했다 말하면서 각종의 마더 팩토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인에서 구성하게 되는 거 보면 300조 원까지 들어가고 이 중에 이제 삼성이 60조 원까지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기술업의 혁명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1조 원 스타필믹스 10개사까지 육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러한 어떤 기가 팩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손 털었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직접 돈을 내서 만드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마더 팩토리의 표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 보입니다. 글로벌 노스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습니다만 노스 중에 예정인 게 바로 뉴질랜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보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노스 수준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이 개발도상국을 뜻합니다. 글로벌 노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더 거부하는 선진국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와는 달리 글로벌 노스의 지배 대응력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협력. 상대적인 예전에 이제 남북 문제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제는 좀 표현이 바뀌어서 이제는 위아래로 간 거고 여기다 없이 글로벌 사우스에 들어간 데가 바로 중국이 여기 보입니다. 세계적 패권국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제 이 사우스 입장에서 아시아의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걸 보이고요. 동남아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에 비해서 여기 보면 대만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글로벌 노스, 선진국에 이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여기 되고 서로 간의 상호간 대립을 어떤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고 이게 미중 간 대립이라는 의미에서 나타난 거고 우리는 이제 미국, 일본과 손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스로 분류가 되고 이 표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SVB 파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했습니다. 이 다음에 또 한 번 파산했고 최근엔 또 퍼스트 뭐였나요? 예, 아무튼 그 또 다른 은행이 또 파산하게 됐었는데 이제 JP 모건이 빨리 움직이면서 바로 이 회사 이 은행을 인수하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데들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됨으로써 소위 뱅크데믹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가가 폭락하고 글로벌 은행이나 모든 것들이 위험하게 되는 상황인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면서 유동성 위축되고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도이체방크 주가 폭락 또 미국의 또 다른 은행이 또 폭락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97%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걸 JP모건 인수하면 다시 또 오픈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뱅크데믹을 막아보겠다라는 걸로 이제 발빠른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실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봐야 되겠죠. 이게 뱅크데믹이 되면요, 비단 이 은행들, 파산한 은행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규모 은행들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연쇄적 위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재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디스코드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정점 1위 자료방, 세계 체계 1위, 수천 수백만 개 자료 지금 나와 있고 뭐 이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N번방이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죠. 이게 일종의 디스코드가 게임 이용자한테 음성 메신저인데 이쪽 통해서 이제 이전에 미국 그 소위 말 도감청 자료가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이 디스코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쓰게 됨으로써 이제 이 게임 내 채팅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서버를 구축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도감청 자료 같이 그런 어떤 위험한 자료들도 운반되지만 1119금과 같은 이런 N번방과 같은 이런 자료들이 이 안에서도 거래가 됨으로써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았다라는 것이 이런 이상한 채팅방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디스코드 통해서 마약을 구매도 가능한 상황도 발생이 됐죠. 이게 기록이 남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형태가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파 세대예요. 디지털 원리 세대. 그래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을 함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디지털 통해서 모든 걸 하게 되고요. 이미지와 영상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스나 쇼츠 같은 것들, 짧은 영상, 틱톡이나 이런 것들에 긴 영상엔 짧게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콘텐츠 제작이나 소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숙하게 이루어져서 이 제작하는 데 대해서 저는 두려움이 없고요. 메타버스 AI가 신기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가장 평범한 사건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역시 구매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로 뭐냐면 실제 밀리언 세대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성향 자체가 그대로 전이가 됨으로써 이들 역시도 소비라는 데 어떤 서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알파 세대, 지금도 치면 바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죠. 얘네들 아이패드,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출시되면서 이들과 매우 친숙하게 아이패드를 접하게 됐었고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MZ세대를 하면서 새로운 소비층이 이들이다라고 해서 이걸 합치말로 이제 알파세대라는 표현을 붙이죠. MZ와 얘네들 알파세대를 붙여서 같이 표현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이제 초등학교 교육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빨간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많이 축소됐거든요. 특히 유아 시장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등학교는 이제 거의 AI로 바뀌게 됨으로써 이전과는 좀 발을 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육 쪽보다 좀 더 다른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대들을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라 해서 55년, 63년 이제 세대들. 이때 정말 이제 전쟁 후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하면서 한 반에 100명이 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X세대라고 해서 70년, 79년 제가 속해 있는 시대네요. 디지털이즘이 최초로 이제 접해본 세대.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 통신하고 접속하게 됐고 이제 레포트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내게 되는 세대가 됐고요. 밀레니엄 세대가 80년 이후의 세대, 디지털 유목민들이 서서히가 가깝게 되다가 Z세대가 등장하죠. 1990년, 2009년. 아마 지금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세대가 바로 지금의 디지털 얼리 세대로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변화인데 X세대가 이렇게 오래 전이었다니 굉장히 신나네요. 굉장히 오래 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자, 코로나19 기원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원법이라서 이게 어디서 발명된 거냐 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 달라라고 해서 미국이 만든 법안이고요. 중국 쪽에서 이걸 얘기해 달라는데 쪽제비과 동물이다, 뭐 너구리를 통해서 됐다라든지 인간 직접 전파했다, 또 냉동식품 통해서 됐다, 우한 실현실에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건데 우한 실현실 같은 경우 극히 드문 사례다 지금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중간동물 숙주나 이런 건데 이런 걸 해서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게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이걸 더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다툼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 유출이 어디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OTT 자체 등급 분류제입니다. 그래서 시청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한다는 것은 이 영등에서 쏟아지는 어떤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걸 분류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이 심의 일정이 굉장히 오래되고 국산 콘텐츠라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영등이나 어떤 이런 데서 판단하는 것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보기 힘들고 얘네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 자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시장 등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사업 모니터링 통해서 이제 공개된 걸 이제 보고 여기서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드나 이런 적에서 동일한 시점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영등이 검열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바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오리지널 콘텐츠도 심의기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됐다. 타이밍 늦지 않고 아이들 콘서트 실황 현상도 심의 건드리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결국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OTT에 생산되는 콘텐츠를 바로 동시대성 이제 같은 시간대에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것들에서 등급제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이제 검열 자체는 이제 후기 검열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효과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걸 제대로 이제 하지 않겠다 하고 한다면 이제 적극적인 여기서 권고안을 꺼내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 비용 절감 효과 기타 등도 효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선정성과 폭력성이 강화됐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다운됐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감도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OTT 사이트인데 지금 보다시피 가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5,250원, 디즈니 플러스 3,370원 나눠서 했었을 때 이런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함으로써 실제 디즈니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넷플릭스가 이제 독주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합병해야 되나 이런 말까지 지금 계속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보면 되죠. 6대 정책 방향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라성 탐사 우주 기술 같은 것들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우주 기술 자체에서 우주 경제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항공우주 산업 자체가 이제 민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이제 뉴페이스 투자 지원 사업이죠. 우주 경제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역량 갖춘 이제 뉴스타트 기업들이 이제 모집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도 항공청도 만들고 이제 개청해서 프로젝트 중심하고 그리고 미국과 연관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다라고 함으로써 이제는 어느 순간 우주도 그렇게 멀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 사실은 우주가 멀지 않게 됐다는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을 때도 계속 한 거였는데 제가 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가지?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만 독자 발사체나 이런 것들 지금 고려한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가능하겠다라는 거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뉴스페이스 투자 지원 사업이에요. 정부 250억 해가지고요. 우주산 연관 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이제 이런 기업들에게 60% 이상 전부 다 넣겠다. 투자기간 5년 이내 해서 수익률 같은 거 3% 초과하는 수익 20% 이내 3% 초과한 20% 이내에서 성과 보수 이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투자 지원 받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은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빛 TLB 나왔습니다. 소형 이제 위성 발사체죠.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로켓으로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 한빛 TLB가 시험 발사가 이제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있는 위성 운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시험 발사체, 민간 발사체였죠.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시행을 했었던 거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 낙하까지 위치까지 파악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전역적 이제 스페이스 사업의 하나의 사례로서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고 지속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들도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시대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매스. 예. 그러니까 약을 사는데 5달러만 내게 되면 한 달에 5달러만 내게 되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이것을 환송해 주겠다, 보내주겠다라는 거 아마존이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약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아이허브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약에 대해서 이런 판매가 잘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와 좀 다른 거긴 한데요. 그 약 성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뭐 암페타민이나 뭐 마약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할 텐데 물론 허용되는 약 자체가 그렇게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약 성분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넷으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돼 있는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약국이 우리나라처럼 막 동네 구석구석이 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파마시라고 해서 슈퍼에 가게 되면 부서에서 이제 많이 팔게 되기도 합니다만 실제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아마존에서 이렇게 저가형으로 이제 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꺼낸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이제 비슷한 유통업체들이 다운돼서 없어지게 되고 바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 아마존 효과라고 한다면요. 아마존이 이제 낮은 단가로 제품 받은 다음에 이게 후려치기를 때리게 되면 그런 업체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바로 가격 인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독점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이제 쿠팡이나 기타 등데 이제 티몬이나 이런 데가 조금씩 다운되기 시작해서 q10이라는 이제 중국 쪽 거래하는 주로 하는 업체가 이제 그것을 구매를 했죠. 위메프도 구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쿠팡과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네이버가 또 뛰어들게 된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어떤 플랫폼의 독점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구독료나 기타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아마존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제 대기업이 들어서 싸질 줄 알았는데 애들이 독점하게 되면 바로 가격을 높여버린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역마진 감상 업계 초토화후 시장 독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에서 아마존 사태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80% 세일 로마진 하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 바로 가격 인상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거. 이전에 삼성과 LG도 이제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고요. 대기업이나 이제 독점하는 기업들이 초반에 이렇게 후려치기로 나가다가 나중에 슬근슬근 가격 올리면서 힘들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아무래도 과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자, 알타시아 14개국 나왔어요. 경제발전 수준 높은 국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소위 말하는
사령이라 부르는데 일본은 여기서 빠져야죠. 홍콩이 여기 들어갔었고요. 훨씬 더 이제 잘 나갔었으니까 인구 대국들 여기 보이고요. 아세안 국가들 여러 가지 나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알타시아 나라와 이제 중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 데미스툴 자체 알타시아국 이 나라들이 훨씬 더 많고 승련 노동자의 숫자도 훨씬 더 많다라고 하지만 이게 한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한 나라로 묶일 만한 단어들이 별로 없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만 이게 알타시아에서 아시아 대한 공급망이라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이런 나라를 훨씬 더 한꺼번에 공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등교육 받고 있거나 대미수출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중국이 아닌 이런 나라가 하나로 합친다면 충분히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압도적인 나라들이 몇 개 보여서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하나로 합치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없잖아 보입니다. 자, 리퀴드 솔리드 수업이에요. 리퀴드 수업이 하게 되면은 이제 액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에 대한 집착 낳고 언제든지 이제 쓰고 나서 팔아버리고 유행주기도 짧아요. 구매 경험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사봤다, 해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브랜드 같은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것도 얼리 어댑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요. 친환경 인식 같은 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솔리드 수업은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행주기도 길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고 재료나 이런 것들, 친환경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게 이 소비에 대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최근의 사례가 이런 리퀴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공유경제, 가치 소비, 기타 등등 친환경 소비나 이런 것들 나타나게 돼서 일시적인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게 됩니다. 지금 유행한다 그러더라도 그 순간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게 포켓몬빵이죠. 굉장히 히트를 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눈에 보이면은 사가지고 이제 조카나 이렇게 줬었어요.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있으면 사는데 빵 자체가 그렇게 맛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튼 씨를 가져가더니 빵을 주더라고요. 빵은 안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샀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이제 가게에 이제 대부분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리퀴드 소비의 특징이죠.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 이제 유행이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소비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 당연히 여기서 있는 그 실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합성 데이터의 한 사례예요. 지금 보면 이제 사람들의 얼굴과 이렇게 해서 합성 데이터 형태를 하나 꾸미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알고리즘이 생산하는 인공 정보의 형태로서 지금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합성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게 이제는 다양한 어떤 디지털 환경 속에서 통계나 이런 것들, 사람들의 관계 알고리즘 모든 것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합성 데이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AI가 지능을 배우기 위해서는 합성 데이터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 데이터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자, 중국 양대죠. 정협이 있고 전인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사에서는 전인대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양대에서 이 바로 중국 시진핑 이제 주석의 세 번째 연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됨으로써 2023년에서 10년 임기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18년 5년 임기를 더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협에서는 자문기구 각자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전인대는 법안을 심의해서 하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견에 대한 어떤 수합과 심의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게 전인대의 특징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이제 시진핑에 대한 어떤 3년이 만장일치 통과했다는 게 대단하다. 만장일치 통과. 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만장일치라는 거. 누구도 이제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죠. 예, 50-50랑 그룹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PD님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신대요. 근데 보시면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스피드업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노래보다 어떤 좀 빠르게 뭐 2배까지는 안 해도 한 150% 정도 빠르게 해서 속도업을 시키게 됨으로써 2차 창작물들인데 이런 게 히트를 쳤고 실제로 한국을 공략하기보다는 그쪽 이제 빌보드 쪽을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승부를 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인 걸그룹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인기가 가게 되면서 다른 쪽에서 훨씬 더 열풍을 일으킨 노래라고 합니다만 죄송한데 들어보질 못해서 제가 모르겠고 사실 이들 얼굴 봤습니다. 제가 걸그룹을 본 게 아니라 야구장에서 시구시타를 하더라고요. 50-50입니다. 뭐 여러분이 큐피트가 되겠어요 하는데 큐피트가 노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걸 기억했었는데 사실 얼굴은 안 보이죠.
근데 그 말이 기억이 났는데 빌보드에 올라갔다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어떤 전략적으로 성공을 한 거고 이게 어떻게 이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너무 스트라이젠드 역할네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다는데 코가 이렇게 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자신의 어떤 살고 있었던 저택 자체가 이제 파파라치한테 찍히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삭제해달라 이제 고소 고발을 얻게 된 사례인데 실제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대서특히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위치가 더 잘 알려지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 어떻게 보려면은 지금에 있는 것에 잡음은 없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더 긁어부스럼이 돼서 훨씬 더 커진 사례가 바로 이 스트라이젠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삭제력을 숨기려다 오히려 관심 없어서 정보 확산이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됐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젠드 효과입니다. 이게 그 집이었는데 이제 스트라이젠드 이펙트라고 나와 있죠. 소셜 피노미넘.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자신의 어떤 이게 알려지는 것을 숨기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언론에 커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위치가 더 공개가 돼버린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바버라 스트라이젠드 효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WB네요. 실생활 이용도 지금 나왔는데 정보과정 기기에 대해서 이제 이 WB가 디지털 카메라, PC 오디오 모든 것을 이제 한꺼번에 쓰게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제 블루투스 100배에서 200배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블루투스도 늦다라기보다 울트라 와이드라는 면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더 빨라지게 된 거죠. 와이브러에서 울트라 와이브러가 나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2010년 세계 뭐 1조 3천억 원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삼성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진 것을 한다라고 해서 엑시노트 커넥트 라인들 이제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엑시노트 칩 탑재 계획 지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삼성에서 발표한 건데 이 초강대역 블루투스 와이파이가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속도가 정말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나와 있는 갤럭시 23F나 24에서 지금 이게 들어가게 됐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나은 속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 이야기고 또 이 WB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 다음 중 국경 없는 기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랑스 파리 본부에 될 거예요. 파리에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 국경 없는 기자의 이제 회장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2번. 중동을 제한 4개 대륙에 지부를 두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요, 지금 이제 모든 지역에 이제 있고요. 아시아 이제 중동까지 전부 다 이제 5개 대륙에 전체에 다 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핵심이 국경 없는 기자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언론의 탄압을 받거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돼서 이제 답을 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살해당하는 체포된 언론 현황 공개하고 인권보호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 MBC 이제 출입 거부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제 논평을 꺼냈던 적도 있습니다. 2번 극초음속 미사일로 규정되는 비행 속도는 이제 마하라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마하라는 게 이제 빛의 속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하 이상의 속도라고 하게 되면 그 속도가 더 빠르게 된 거고 몇 배 이상 빠르냐라고 했는데 여기 마하 5 이상이 됐을 때 극초음속이라고 합니다. 음파가 나가는 속도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그것의 5배 속도로 나가는 미사일이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자, 다음 중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제도에 대한 명칭은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었고 실제 이제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을 때 유럽에서 만든 이유가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제한하게 된 건데 리치에 대한 이야기 1번입니다. 4번 여러 학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 용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게 갑자기 모여지면서 이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모두 다 섞어서 이제 한꺼번에 그게 하나 조화를 이루는 형인데 이 칵테일 효과를 얘기하죠. 칵테일차 여러 가지 음료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섞어가면서 하게 됐었고요. 미국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처음 쓰게 됨으로써 유명하게 됐었죠. 5번 문제. 다음 중 거짓말을 반복하면 참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사자. 성어는 세 명이 모이면은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3인성어 이제 유명한데 아마 다른 것들이 익숙치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우 유한 기를 양자 호랑이 기르면요 유한 반드시 근심이 생긴다라는 건데 이제 남 도와줬더니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거 이제 보따리 내놔라 비슷한 거고 잔월효성 저런 거는 사자성어로 하기엔 그런데 잔월과 효성 나올 때 굉장히 약간 그 왜 판타지
게임 속에 있는 어떤 하늘 같은 그런 것에서 잔잔한 모습 얘기하는 거고요. 잔음냉무. 잔음냉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 잔음이죠. 읍이 아니라 음이 될 거고요. 잔잔한 음이라고 했을 때 음간과 무간이 전부 다 이제 상태가 비리비리해서 쇠락해져 갖고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 안 보일 때 그런 관리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잔음이죠. 자, 6번 청와언론문화재단에 주관하면서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은 유명한 상 중에 하나고요. 바로 선거는 언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거는 언론상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주게 되는 것을 청와에서 주는 게 이 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7번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이 고체인 차세대 2차 전지의 이름은 2차 전지 이름이 우리가 전에 봤었던 내용이에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자, LG AI 연구원이 만든 초거대 AI 명칭.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바로 엑사원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하이퍼클로바나 다른 것들, 하이퍼클로바는 이제 저쪽이죠. 그 네이버에서 지금 만들게 되는 거고 엑사원이 처음 시작하긴 했는데 다른 데 후발주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쉬운 전이나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경험이 없네요. 예. 자, 9번 다음 중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생산한 수소를 일컫는 말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합으면서 이제 분류수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제 분류수소는 이산탄소 포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수소 자동차라고 하게 되죠. 이걸 저장하게 됨으로써 친환경적이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분류수소의 특징입니다. 10번 주식을 공매도할 때 직전 거래 가격 이상으로 매도 효과를 제시하도록 한 규정. 그래서 반드시 공매도 들어가려면 직전 거래에 대해서 올렸는데 업팅 룰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마저 후드려 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쇼커버링은 이제 이 공매도한 거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주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번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 시장의 금리가 따라서 오르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했지만 실제 금리 자체와는 분명히 변환이 있다.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시중금리가 실제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볼 때는 단순히 금리 인상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금리가 어떻게 변동했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번 태양계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의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 이 법칙 이름이 케플러 법칙이죠. 케플러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까지는 있었고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제2법칙까지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문과 수준에서는요. 연에스 케플러에 대한 이야기죠. 13번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지 확대 같은 재정적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상태. 지금 이것은 아무리 해도 어떤 이러한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의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이게 돈이 들지 않는 상태, 묶여 있는 거고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하죠. 14번 어떤 산업 분야 임금이 상승할 때 다른 분야 임금도 상승 압박이 받게 되냐서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쪽에도 지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비용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당연히 덩달아 올라가야 된다 압박을 계속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2번 다음 중 직접세가 아닌 것은 소득세, 직접세고요. 개별 소비세는 개별 상품에 붙는 거니까 간접세에 해당하죠. 종부세나 법인세 같은 것도 역시 직접세에 해당하니까 2번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16번 독일의 사학자인 테니에스가 주장한 사학중 이익사를 뜻하는 말은 사역자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테니스는 두 개로 나오고 책 이름 자체가 이익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는 표현에 대해서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의지에 대해서 만들어진 사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거, 친족 같은 거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그냥 바로 소속된 거고 이익사회, 게젤샤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 의지를 가지고 만나서 이제 만든 공동체 같은 거죠. 여러분이 시대대에 가입해서 한 것도 실질적인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게젤샤프트에 들어가죠. 4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통신망이 갑작스레 정지되는 재난사태를 일컫는 용어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태가 나타나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블랙아웃 상태가 됩니다. 디지털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때 이제 그 2022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이제 블락이 됨으로써 갑자기 카카오톡이 정지하게 됨으로써 나타났던 사태를 뜻하죠.
자, 다음 중 겉과 속이 다름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표리가 부동하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표리가 일체됐다가 아니라 표리부동. 원상용어 양두구의 구밀복공은 셋 다 이제 속에 검을 두고 있네. 양머리 쓰고 개고기. 근데 지금 나타나 있는 표리 일체는 표리 부동 같지 않다. 겉과 속이라는 의미고 여기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거니까 1번이 틀린 말이네요. 19번 다음 중 도자기의 원료를 주로 사용되는 흙의 종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제 시멘트 원료가 되는 석회석이랑 바로 이것 두 가지가 100% 이제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거고 고령토르타죠. 예, 그래서 3번입니다. 20번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의 연령 기준은 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만 15세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 64세까지니까 2번 지금 골라주셔야 되겠죠. 21번 중국 춘추정시대 당시 겸해를 강조하고 만민평등지를 주창한 사상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겸해 또는 겸상의 교상리라고 해서 서로 간에 평등한 사랑을 이야기했고 유교에 이제 반대한 입장에서 유교 같은 별의 차별적 사랑을 얘기했었는데 이들은 평등한 사랑인 겸해를 주장했으니 묵과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자라고 부르죠. 4번 22번 다음 중 건조주의보는 시력수가 몇 퍼센트 이하로 지속될 예상되는 시력가인가? 실제로 이제 건조주의보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35%, 3분의 1 이상이 넘어왔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에 35% 골라주시면 됩니다. 23번 석천호수 인근에 있는 비석으로 조선시대 병조한 청나라 입장에서 기록한 비석.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청나라 입장에서 이제 세 번 굴욕적인 것을 이제 그 당시에 했었죠. 삼전도비에 대한 이야기죠. 24번 다음 중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석탑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앙박물관 가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바로 경천사 10층 석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나라 양식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올라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관무술 석탑이라기보다는 불안해요. 올라간 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복궁에 있다가 위치하기 때문에 직접 가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바로 이게 이 고려 말기 때 원나라의 소장, 원나라의 효과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니까 원나라 양식에 대해서 받은 그러한 석탑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사 문제 다뤄봤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부터 격월제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이제 텀이 있게 되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거라 얘기하고 저희도 좀 더 밀도 있는 자료들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